어린 시절 할머니에게 다양한 민간요법에 대해 배운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일본에서는 감기에 걸리면 할머니들이 요 민간요법을 해줬다고 합니다. 저게 뭐야? 대파예요? 저게 뭐예요? 저게 이제 민간요법입니다. 파를 목에 감어? 아, 몸에서 냄새 엄청 나겠어. 대파 냄새. 그냥 파를 목에 감는다고요? 저러면 나요? 자, 보신 대로 일본인들의 민간요법 중에는 감기에 걸렸을 때 구운 대파를 천으로 감싸 목에 감는 민간요법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왜 먹는 대파를 목에 두르느냐? 아유, 그것도 몰라. 대파의 알리신 성분이 코막힘하고 목 통증에 얼마나 좋다고. 대파의 알리신 성분은 실제로 살균 작용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 감기 증상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알리신 성분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목에 두르면 입과 코로 흡수되어 코막힘과 인후통을 완화해줄 뿐만 아니라 뜨거운 대파가 목의 혈관과 온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준다고 여긴 건데요. 이게 뭐 이론이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정말 효과 없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알리신 성분을 얘기하니까 신뢰가 가는데요. 아니 그 할머니들이 평생 동안 감기에 한두 번 걸려봤겠냐고. 그럼. 저걸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지혜 아닙니까? 그럼. 하지만 의사들은 대파를 목에 감아서 코와 입으로 흡수되는 알리신은 극히 미량일 뿐만 아니라 만약 감기 증상이 완화됐다고 해도 그건 일시적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고요. 자, 그리고 피부에 알리신 성분이 묻으면 가려울증을 동반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뒤척이다 파에 목이 졸려 질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 위험하다. 자, 그리고 대파에 알리실 뿐만 아니라 감기에 좋은 비타민 A, C, 엽산 등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목에 감는 것보다 차라리 소량으로 섭취하는 편이 감기에 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 저거 맞아요. 자, 병은 스스로의 판단이나 지혜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고 또 확실한 치료로 우리 몸을 지켜야겠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19, 15일을 공개합니다. 인도 가문의 살아있는 비밀 유산. 인도에서는 매년 6월이 되면 천식을 치료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드라 파라데시주의 하이데라바드로 지역으로 구름처럼 몰린다고 하는데요. 어떤 치료법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뭐야? 몰랐어. 아유, 힘들어하잖아. 너무 괴로워하죠? 벌레 이런 거 아니야? 살아있는 거다. 아, 애를 왜 그걸 먹이 뭔데? 자, 방금 보신 천식치료법은 인도 바티니 구드 가문에서 무려 176년 동안 내려오고 있는 전통 치료법인데요. 의사도 치료 못한 천식. 3년 동안 이 치료법만 따르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와 저런 주장하는 사람들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의 정체는 무엇이냐? 알비노 가물치라고 불리는 약 7cm 길이의 살아있는 물고기. 여기에 노란색 약초 반죽을 묻혀 그대로 꿀꺽 삼키는 치료법인데요. 바티니 구드 가문에서는 약초 반죽을 묻힌 이 물고기를 무료로 제공. 그래서 매년 천여 명의 천식 환자들이 이 물고기를 먹기 위해 먼 지역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게 저렇게 난 사람들이 있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오늘 공통적인 건데 어쩌다 한 명쯤은 저걸 먹고 났을 거예요. 아, 어차피 나을 사람이었을 거야. 어차피 그래. 나을 사람인데 저걸 먹고 나가지고 타이밍이 맞아가지고 소문이 난 그 거지. 사람이 온데방데 가서 내가 그 물고기 먹고 천식이 나왔잖아 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미신이 다 그런 경로로 퍼지는 거예요. 와. 아니 근데 노란색 약초 반죽은 무슨 효능이 있는 거예요? 자, 바티니 구드 가문에 따르면 물고기를 목구멍 깊이 밀어넣고 입을 꽉 다문 뒤 한동안 삼키지 않고 있으면요. 물고기가 기도에서 꿈틀꿈틀 움직이며 약초 성분을 퍼뜨리게 되고 이 약초 성분으로 인해 배에 붙은 가래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 하지만 이 노란 약초의 성분은 가문의 비밀 유산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고기의 역할은 기도 구석구석을 다니게 하는 역할이라 이거구나. 자, 인도의학계 호흡기 권위자에 따르면 이런 물고기 천식 치료법에 대해 물고기를 삼키는 게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상태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물고기의 가시가 기도에 박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노란 약초 반죽 또한 천식 치료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밝혀진 바 없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민간요법을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 아유. 약초 뭔지도 모르는 걸 입에 넣는 것 자체가 좀 그렇다. 그 한 사람 저렇게 손으로 다 먹여주면 앞 사람 감기 걸려 있으면 뭐 뒷사람 다 걸리겠네. 옛날에야 이제 천식 치료법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민간요법이라도 기댄다고 하지만 요즘엔 뭐 과학적으로 검증된 치료법이 충분히 있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의사들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천식 치료가 성해 매년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19, 14위 공개합니다. 모모가 딸의 빈혈 치료제. 2016년 1월 중국 허베이성 우창현에 거주하는 33살 남성 왕 징슈아이. 그의 8살 딸 왕 매니아오는 골수의 혈구가 감소하는 재생불량성 빈혈을 5년째 앓고 있었습니다. 난치병을 앓고 있는 딸을 위해서 아빠 징슈아이가 정말 어렵게 구해온 치료제. 코브라였습니다. 아니 뭐 뱀이 약재로 쓰인다는 뭐 한방 서적은 굉장히 많잖아요. 모아서 약을 만들든지, 어, 뭐 탕으로 만들든지. 네. 술을 담그든지. 네. 자,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징슈아이는 8년째 뇌졸중을 앓고 있는 아버지와 건강이 좋지 않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딸까지 난치병을 앓으면서 병원비로 전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딸 치료비가 이제 부족해 망연자실해하고 있는 그때 글쎄, 뱀의 독이 병을 싹 낫게 하는 거 알지? 옛 어르신들 말은 틀린 게 없다니까? 자, 고아서 먹는다고 그랬죠? 술 담근다고 그랬죠? 네. 징슈아의 친구가 추천한 민간요법 뱀의 맹독으로 체내 독소를 제거해 병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징슈아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코브라를 구해온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징슈아이가 선택한 치료법. 그는 어린 딸을 겨우 설득해 발버둥 치는 딸의 팔에 코브라의 이빨을 물린 것입니다. 저거는 아니, 저걸 약으로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저걸 이빨로 독을 주입했다고요? 원래 뱀독을 치료제로 활용할 때는요, 독성을 최소화하고 희석 및 화학적 가공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뱀독은 혈액 응고를 방해해서 자칫하다간 과다출혈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코브라에게 물린 딸은 온몸에 독이 퍼져 심각한 고통을 호소, 생사를 넘나드는 위독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와, 이건 정말 너무 황당한 일인데? 오죽하면 뭐 저렇게까지는 아빠의 마음이 이해를 못할 건 아니지만 저거를 권유한 주변 그 사람이 진짜 죽일 놈이죠. 의학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저걸 추천했다고 해서 저걸 무분별하게 맹독을 쓰는 건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의사한테 데리고 가야죠. 자, 불행 중 다행입니다. 징슈아이의 딸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뒤 가까스로 생명을 되찾았는데요. 아빠 징슈아이는 딸의 치료는커녕 딸을 더 아프게 만들었다는 생각에 크게 좌절했다고 합니다. 얘가 오죽하면 저런 짓까지 했을까 하는 저 아빠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그래, 딸을 아껴주고 싶었던 마음. 그건 너무 황당하다 정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쉽고 13위를 공개합니다. 목숨을 위협하는 모모 치료. 지난해 1월 중국 장쑤성 난징시 50대 남성 장위가 극심한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CT 촬영을 한 의료진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뱃속에 보이는 저거 대체 뭐죠? 장위의 소화기관에서 정체불명의 생물체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어디? 저 실들 보여요? 실 같은 거? 뭐야 저거, 회충이야? 저 회충인 것 같은데. 선충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고래 회충 막 이런 거. 그의 뱃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던 생물체의 정체는 다름 아닌 뱀장어. 뱀장어가 들어가 있다고? 저게 어떻게 들어갔지? 저거 통으로 먹었다고? 통으로? 자, 장위는요. 살아있는 뱀장어를 통째로 먹으면 변비와 전립선에 좋대. 주변 사람들의 말에 무려 길이 50cm, 두께 3cm의 살아있는 뱀장어 2마리를 그대로 꿀꺽 삼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얼마 뒤 장위는 엄청난 복통을 느꼈지만요. 그래, 이게 바로 변비가 낫고 있다는 증거겠지. 복통이 변비가 사라지는 일종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아픔을 참고 또 참다가 결국 다음 날이 돼서야 뒤늦게 병원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그거예요. 결국 팔딱팔딱대고 저런 어떤 생명력이 있는 걸 먹으면 무조건 살아나는. 전립선에 좋대잖아. 자, 병원을 찾은 장위는 곧바로 뱀장어 제거 수술에 돌입. 무사히 뱀장어를 꺼낼 수 있었지만 몸 안에 들어간 뱀장어들이 그의 장기를 깨물고
장기 사이사이를 비집고 다닌 탓에 출혈량이 상당했고요. 장어도 살자고 깨물었을 거 아니야. 박테리아 감염 또한 심각해 만약 뱀장어를 바로 꺼내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사실은 장어를 이용해 변비 치료를 시도한 사례가 이번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있어? 지난해 6월에도 중국 장수성 싱화시에 거주하는 한 남성이 장어가 장 운동을 돕는다고 생각해 길이 20cm에 달하는 장어를 항문에 집어넣는 바람에 긴급 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 차라리 관장을 받지. 아. 그러니까 그 변비도 뚫릴 것 같잖아. 뚫릴 것 같잖아, 왠지. 다 뚫어버려! 그 입으로 들어가면 그 죽을 수가 있으니까 그 바로 넣으란 말이야. 너지. 그 친구 너지. 다 뚫어버려! 검증되지 않은 위험천만한 민간요법은 병을 치료하기는커녕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 뿐입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19, 12위를 공개합니다. 병을 치료하는 모모 의사. 아프리카에서도 최빈국으로 손꼽히는 국가 소말리아. 이 소말리아에서는 우울증, 정신분열과 같은 각종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이 무려 전체 인구의 30%에 달하는데요. 어우, 너무 많은데? 근데 많은 소말리아인이 정신질환을 앓는 이유는 마약성 식물, 카트 때문입니다. 아, 카트에는 캐치논이라는 각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 심한 편은 아니지만 장기 복용할 경우 환각, 정신착란, 식욕 저하 등의 부작용이 발생. 그래서 최근 많은 국가에서 카트를 마약류로 분류, 복용, 취급을 금지했는데요. 하지만 소말리아에서는 합법. 오래전부터 많은 소말리아인이 기분이 좋아지고 배고픔도 잊게 한다는 이유로 카트를 잘근잘근 씹으며 마치 기호식품처럼 복용하고 있고요. 결국 이 카트에 중독돼 각종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정신질환까지 앓게 된다면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좀 국가가 좀 나서야 되지 자제가 아니라 않을까요? 국가가 규제를 해야죠, 저거는. 그러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끔찍한 건 일부 소말리아인들이 이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소말리아에서는 오래전부터요. 몸에 상처도 없는데 뭘 치료한다는 거야? 이건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란 말이야. 정신질환을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악령에 쓰인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이에나가 악령을 쫓아줄 겁니다. 포악한 맹수 하이에나가 정신질환을 치료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유, 저 하이에나 이빨만 봐도 정신질환 걸릴 것 같은데. 는 자, 소말리아에서는 하이에나가 있는 좁은 우리 안에 정신질환자를 가두고 하이에나에게 공격당하도록 방치. 어? 이때 하이에나가 심하게 공격할수록 더 강력한 악령에 씌인 거라 믿는데요. 자, 그러고 난 다음 날 그 사람이 살아있으면 악령이 퇴치되는 것으로 믿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살인 아니에요? 아유, 뭐야 여기. 아우, 진짜. 하이에나는 사실 굉장히 포악하고 되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거는 전혀 환자를 치료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이 환자를 보호하는 게 힘드니까 그냥 죽이겠다라고 하는 방법인 거지.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게 없죠. 네, 이거는 너무 나쁜데. 실제로 소말리아에서는 이 위험천만한 하이에나 의사로 인해 연간 17만 명이 사망. 정신질환 치료에 대한 소말리아인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많은 의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황당하다. 진짜 역대급으로 황당하다. 아무튼 국가 차원에서 이런 위험한 민간요법은 금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질환 치료 시스템을 마련하고 인식 개선하고 이런 노력을 해 나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오래 걸릴 거예요, 이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쉽고 6위를 공개합니다. 현대인의 고질병, 위장병엔 뭐뭐. 현대인의 고질병인 위장질환, 많은 사람이 소화불량, 위염으로 고통받고 있는데요. 또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건지 예전보다는 확실히 소화가 좀 덜 아이, 되는 급하게 많이 먹어요. 제가요? 너한테 그런 말을 들은 건 아닌데 이제 자극적인 음식 좀 줄이세요. 가장 많이 드시고 아, 소화가 잘 돼요. 위 뚫리갔어요. 아이, 쭉쭉 나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위장질환과 관련된 민간요법이 많은데요. 자, 두 기자님은 배가 아플 때 어떤 민간요법 알고 계신가요? 배가 아플 때는 저는 그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민간요법을 알고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네네네. 우리 저는- 애한테 가끔 해주죠. 소화 안 될 때는 더 먹으면 내려가던데. 아, 진짜로. 아, 진짜. 아, 이게 약간 메뉴를 바꾸면은 쑥 내려가더라고. 진짜 엉망. 아니면 그 양배추. 그리고 그 매실 좋아요, 매실. 아, 매실. 매실 콩 뚫리는 느낌 나요.
자, 그렇습니다. 매실의 피크린산 성분, 양배추 비타민 U 등 위장질환 개선에 효능이 검증된 다양한 민간요법이 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2017년 위장질환을 앓던 중국인 우 씨는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이것을 먹고 응급실 신세를 지고 말았습니다. 아, 이제 뭘 먹을지 공포스럽다 이제. 두렵다. 어? 이거 듣자마자 먹는 게 아닐 것 같아. 네, 우 씨가 먹은 것의 정체는 바로 멧돼지 기생충. 어? 이거 왜 먹어? 기생충을 먹었다고?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이 우 씨의 뱃속에서 발견된 2cm가량의 기생충입니다. 아니 돼지고기를 날걸로 먹은 거예요? 어떻게 저걸 먹었지? 사실 중국에서는 위장병에 좋다며 멧돼지 뱃살 고기를 삶아 먹는 민간요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 씨가 친구로부터 들은 솔깃한 이야기. 멧돼지 기생충을 먹으면 위장병을 고칠 수 있다던데 몰랐어? 아, 자네도 먹어봐. 자, 이 말을 들은 우 씨는 당장 멧돼지 위장을 구입해 열심히 기생충 4마리를 채취. 나름 살균이라도 하려 했던 건지 기생충들을 포도주에 씻어서 먹었지만요. 결국 극심한 보통과 고열로 인해 응급실을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 기생충도 황당했겠네요. 자기를 씻겨주고. 위장을 사서 4마리를 찾아낸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정말 가지가지한다. 아니 이게 무슨 근거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해보고 싶나? 아니 그 뭐 난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너만 알고 있어 뭐 이런 거에 속하는 거지. 와. 남들은 몰라. 너만 알고 네. 있어 이런 거. 이 기생충이 자라서 체내에 돌아다니면 실명이나 혼수 상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 씨를 진단한 의사는요. 우 씨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을 믿는 바람에 오히려 건강을 해쳤다고 전했는데요. 건강을 지키는 보양식, 물론 뭐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쉽고 4위 공개합니다. 오! 전투에 한 퇴! 오퇴! 전투에 한 퇴! 오퇴! 전! 아, 나 이거 상위권 봤는데. 상위권이야 4위면. 2018년 4월 중국의 한 여성이 어린 아들에게 이것을 먹이는 영상이 공개돼 전 세계 누리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뭘 먹였니? 뭘 또. 먹였는데? 아이씨! 뭐야? 뭐야 개미야 뭐야? 아유 뭐야 저거? 아유 뭐야? 아유 올챙이다. 싫어. 올챙이네. 그녀가 아이에게 올챙이를 먹인 이유. 다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라고요. 올챙이 먹고 튼튼하게 자라렴? 실제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살아있는 올챙이를 먹으면 몸에 좋다는 민간요법이 전해지며 일부 농촌 지역에서는 올챙이를 식용하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더 정성으로 뭐가 아이 몸에 좋은지 검색을 좀 해보고 좀 제대로 된 걸 좀 먹이지. 이런 민간요법이 왜 전해졌느냐? 중국 고대 민간요법 서적에 따르면 올챙이가 열을 내리고 해독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과학적으로 밝혀진 근거는 없고요. 고대잖아. 약으로 쓰더라도 식용이 아니라 다른 약재와 함께 섞어서 말린 뒤 화상 상처나 염증 등에 도포하는 방식으로 사용했습니다. 고대도 안 먹었다는 얘기네 결국. 도포했다는 거네. 그러니까. 다른 거죠. 어른이 먹어도 저거는 기생충 감염의 위험이 있겠네요. 아이, 그럼 위험하죠. 2017년 중국 국립자연과학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 지역 올챙이 약 12%가 기생충에 감염. 그리고 살아있는 올챙이나 뱀, 개구리 등을 잘못 먹으면 스파르가눔증에 감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스파르가눔증은 기생충이 몸 안에 염증을 유발하고 뇌에 침투했을 때는 간질 발작과 두통 유발, 심하면 생명도 위협할 만큼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한 20대 여성은 피부병 치료를 위해 살아있는 올챙이를 규칙적으로 먹었다가 기생충에 감염돼 약 한 달간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중국 국립자연과학재단은 살아있는 올챙이를 먹는 건 되려 몸에 위험할 수 있으니 올챙이를 먹는 습관을 버려야 한다며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얻는 것도 하나도 없죠. 건강만 잃을 위험성만 높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라고 또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옛날 말 다 네. 맞나요? 요즘 시대에 맞는 건지 잘 따져봐야 돼요.